은행에서 내 돈 내가 뽑고 넣겠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화가 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어제 세무조사 때문에 고객과 상담을 했는데요. 이 고객분께서 세무조사를 맞은 이유가 통장에서 현금 입출금을 너무 과도하게 하셔서 그 대상에 선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통장에서 내 돈 현금 입출금을 잘못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2023년부터 바뀐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에서 수상거래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내 돈 내가 뽑고 넣겠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화가 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불필요한 조사는 안 받는 것이 상책이고, 계좌 조사는 조사 도중에 계좌 이체 내역이랑 물려서 조사가 온 과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으니까요. 잘 알아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선 정보가 흐르는 구조를 파악하시고 가능한 한 불필요하게 정보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는 두 가지 유형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1천만 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이고요. 다른 하나는 의심 거래입니다. 이때 1천만 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불필요한 상황들을 피할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 바뀐 은행법도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대폭 법이 강화되어서요. 기존보다 훨씬 깐깐해졌습니다. 경찰의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고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현금 입출금 정보가 흘러가는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것이 지금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계좌 간의 이체가 아니고요. 계좌에서 현금을 넣거나 빼는 입출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섞여버리면 뒷단이 아예 다 꼬이시니까 이것부터 명확히 정리하고요. 세무서에서도 개인의 계좌를 자유롭게 쉽게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고 내부 절차의 그 필요성이 인정받고 결제가 올라가고 이런 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통장 현금 입출금 거래가 의심 거래가 되게 되면 너무나 쉽게 국세청으로 이 정보가 통보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의 현금 통장 입출금 거래가 의심 거래가 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정보를 바로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되고, 반대로 국세청은 굉장히 쉽게 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거래가 이렇게 통보 대상이 될까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이고요. 다른 하나는 의심 거래입니다. 자, 그럼 하루에 입출금 1천만 원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몇 가지 규칙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규칙, 1천만 원 기준은 현금 입금과 출금을 각각 계산합니다. 즉, 입금이 900, 출금도 900. 이러면 각각 1천만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통보 대상이 아니신 겁니다. 입출금을 합쳐서 1,8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요. 은행별로 각각 1천만 원 한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은행에서 900만 원, 우리은행에서 900만 원을 예를 들어 각각 현금 입금을 하셨다면 이것은 둘 다 1천만 원 미만이니까 통보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규칙. 같은 은행의 창구 현금 입출금이랑 ATM 현금 입출금은 합쳐서 1,000만 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창구 입금이 500, ATM 입금이 500이면 1,000만 원이 돼서 통보 대상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규칙은요. 현금 출금보다는 입금을 훨씬 더 까다롭게 관리한다입니다. 이게 관점이 현금 출금은 내 돈을 빼는 관점이면 현금의 입금은 출처 이상의 금전, 즉 세금을 내지 않은 어떤 금전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 그럼 같은 은행에서 매일 900만 원씩 입금하면 안 걸릴까요? 이 경우에도 1,000만 원은 안 되지만 의심 거래로 봐서 은행 직원의 재량적 판단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게 됩니다. 이게 딱 몇 번이다, 몇 번 이상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은행 재량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는데요. 그 부분만 좀 주의하셔서 상담을 하실 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불필요하게 은행 가셔서 당황하시거나 억울하게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으시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아두셔야 할 것, 2023년 4월부터 적용되는 은행 현금 입출금 관련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의 은행 창구에서 현금 500 이상을 입출금하시면 문진표라는 것을 작성하고요. 창구 직원이 그 사유 출처 용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문하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사실 기존에도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내 돈을 내가 출금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저도 좀 불편한 기억이 있었고, 또 약간 이상한 분을 만나면 무슨 취조당하는 느낌도 들어서 안 좋은 기억들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절차가 더욱더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500 이상은 기존 문진표에서요, 거래 종류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세부 문진표로 바뀌게 됩니다. 또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하는 경우에는요, 이전에는 창구 직원이 바로 대면 상담을 했다면 이제는 따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별로 어떤 책임자가 있는데요, 이분이랑 따로 미팅을 해서 세부 면담을 진행하고, 그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바로 경찰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를 막고자 변경한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 입출금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께서 오늘 공부하신 이 세 가지 사항만 명확히 가져가셔도요,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막고 은행 가서 당황하시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공부는 복습이 진리라는 것을 저희 채널의 현명한 구독자분들께서 아실 테니까 빠르게 복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요. 자, 첫 번째, 불필요한 정보 전달을 피하라. 은행에서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두 번째, 하루 현금 입출금 한도 1천만 원 이상이면 이 정보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 1천만 원을 계산하는 방식을 외워두자. 은행별로 따로, 입출금별로 따로. 세 번째, 은행법도 현금 입출금이 2023년 4월부터 더 엄격해졌다. 입출금 사유와 용도 배경을 명확히 하자. 또 화가 나더라도 좀 참아보자.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의 복습이었습니다. 이것만 명확히 챙겨두셔도요,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하고 더욱더 샤프해진 생활세금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인사이트도 얻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어떻게 영상이 유익하셨을까요? 앞으로 필요한 세법을 쉽게 요리해서 전달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